안녕하세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오늘 다룰 꿈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50대 여성의 꿈입니다. 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 도시에 있는 아파트 기도 방안이다. 지금처럼 오래된 휴가를 즐기고 있다. 자고 있다. 난 자고 일어난다. 거실에 나와 봤더니 모두 청소를 하고 있다. 이게 뭐지? 내 방에 들어간다. 남동생이 내 이불에 누워 있다. 내 방의 사방 모서리에 똥이 흩뿌려져 있다.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똥을 투척하고 가버렸다. 난 누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가족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다. 난 누가 그랬는지 알아야 한다며 CCTV에 찍힌 것이 있을 거라며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가족들은 청소하는 데 집중하며 청소를 마치고 저녁을 먹고 있다. 나에게 저녁을 먹자고 한다. 나는 내 방을 아직 치우지 못했다. 남동생이 이불 속에 누워 있다. 남동생은 그 똥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더니 이불에서 기지개를 펴며 발에 똥을 묻힌다. 나는 움직이다가 발에 똥이 묻었다. 욕실로 들어간다. 욕실로 들어가서 옷을 벗고 샤워를 하려고 한다. 나는 샤워 후 입을 옷을 고르려는데 마땅한 옷이 없다. 어떤 습한 바지를 입어 보았는데 내가 살이 쪘는지 바지가 꽉 낀다. 몸에 들러붙는 바지를 간신히 벗는다. 식구들이 나와서 밥을 먼저 먹으라고 한다. 나는 씻고 나서 밥을 먹겠다고 한다. 나는 씻기 시작한다. 씻는데 욕실에 물이 내려가지 않고 뭔가 욕실이 고장 난 것 같다. 다시 나와서 욕실이 고장 났다고 말한다. 누군가가 삼촌이 갔다고 한다. 욕실을 다 바꿔서 엎을 부자재를 들고 왔다. 나는 다 고쳐지면 씻기로 한다. 방에는 여전히 똥이 많이 있었는데 덩어리진 똥이 방문 앞으로 쏟아져 있었다. 그런데 욕실 문제로 왔다 갔다 하다 방에 들어가니 방을 깨끗이 치워놨다. 방을 치운 이는 생협에서 같이 일했던 A 언니다. 내가 샤워를 다 했는지를 정확히 모르겠다. 저의 상상으로 꿈을 펼쳐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똥을 투척하고 갔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아파트에 속해 있는 여러 가정들, 그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희노애락을 살아갑니다. 저마다 우울감과 울적함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꿈속 아파트가 나의 내면에 있는 아파트라 할 때 똥을 투척한 어떤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왜 하필이면 우리 집을 똥천지로 만들고 싶었을까? 라는 질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는 여러모로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적함과 우울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만 심할 정도로 똥을 거부했던 모양입니다. 즉슨 이고는 울적함과 우울감을 강력하게 밀어내고 거부했던 겁니다. 이고가 줄기차게 밀어낸 울적함과 우울감이 지금에 와서는 이고의 공간 전체를 똥천지로 만들 작정인 겁니다. 꿈을 보면 나는 패닉에 빠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전에는 이 방 저 방으로, 이 욕실에서 저 욕실로, 다시 거실로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 있었는데 그 방식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시점에 온 것입니다. 꿈에서 똥이 이런 정도로 침범해 온다면 그 목적은 나의 항복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똥을 투척하고 갔습니다. 이 지점은 또 다른 한 차원 자아의 항변을 담고 있는 이미지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혹은 내게 똥이 날아드는 경로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내부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다. 외부가 문제다. 이고는 그런 항변을 하고 싶은지도 모르죠. 악하고 혐오스럽고 더러운 것은 언제나 외부로부터 날아들었고 우리는 꼼짝없이 외부가 가해오는 공격에 당하고 말았다.
이 뜻인 거죠. 그로써 우리는 혹은 나는 선한 피해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내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과 이유를 나에게서 찾기가 매우 힘들다 하는 점을 꿈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애시당초 내 집에서 만들어진 똥이 아니니 나를 포함하여 우리 집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꿈을 보면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히려는 나와 똥을 처리하는 일에 열중하는 가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가족들은 지금의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책임의 소재를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다간 집이 온통 똥통이 되고 말 것 같거든요. 집 전체를 화장실화 시킬 수는 없을 테니까요. 청소에 힘을 쏟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똥에 다가가는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청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도망만 치려는 내가 있습니다. 그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로 오면 나는 책임의 소재를 확실히 밝히지도 못한 것 같고 청소에 합류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패닉에 빠져 이리저리 허둥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똥에 반응해온 내 모습일 겁니다. 우울함과 울적함에 반응하는 자아의 습성이라는 뜻입니다. 울적하고 우울한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습이 아주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는 뜻이죠. 외부 환경을 탓하고 문제 삼는 겁니다. 이를 다시 풀면 비난과 절망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방식 때문에 내 울적함과 우울에 아무런 손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다가갈 엄두는커녕 도망치는 일에만 골몰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이 극심하고 늘상 평가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화장실과 똥에 관한 꿈을 자주 꿀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내 방에는 사방 모서리마다 똥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이 또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똥이 내 방의 내부를 둘러쌌으니까요. 벽 가까이로 가면 똥 냄새가 더 진동하겠죠. 그나마 좀 괜찮은 자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가운데 쪽 정중앙이 될 것 같습니다.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 벽과 벽은 이어지는 것이니 서로에게 기대어 안정감 있는 공간으로 완성됩니다. 공간에 들어서면 벽에 기대고 싶은 겁니다. 뭐냐면 벽은 한 차원 의존을 자극합니다. 사방 모서리마다 배치된 똥, 이는 방 주인이 벽에 기대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인 것도 같습니다. 그 조치는 내 의존하는 습을 막아서는 것 같고 나는 크나큰 혼돈에 빠지는 겁니다. 꿈은 방 주인을 방의 정중앙으로 데려가 거기에 앉히고 싶어 합니다. 울적함과 우울감의 한가운데에 있어 보라는 것이죠. 조용히 앉아서 그 압박을 견디어 보라는 겁니다. 방 한가운데에 앉아서 자신의 가장 솔직하고 내밀한 속사정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고요. 꿈이 창조한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하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도망치는 대신 정중앙으로 나아가 거기에 앉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고는 지금껏 똥을 처리해 본 경험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 사방 모서리를 차지한 똥, 그 울적함과 우울감에 이고는 심한 압박감을 느끼며 좌절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 방, 내 이불 위에 누워있는 남동생의 모습으로 가보겠습니다. 남동생은 나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방 이불 위에서 쉬고 있으니까요. 남동생은 똥에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의 쉼은 방해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똥을 받아들였고
함께 지내기로 한 것이죠. 해서 쉼과 수면을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고의 공간에서는 다양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똥을 투척한 이를 색출하겠다는 핑계로 똥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반면 청소를 하고 식사를 챙기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대처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 방에는 그보다 더 나아간 이가 있습니다. 나의 남동생인데요. 남동생은 똥에 과할 정도로 무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양가적 해석을 불러옵니다. 내 방에 있는 똥, 내 몫으로 할당된 똥이지만 나는 그 똥을 감당하지 못한 채 쩔쩔매고 있습니다. 내가 똥에 쩔쩔매는 딱 그만큼 남동생은 똥에 무디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꿈을 보건대 명백한 건 나의 고집이 남동생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동생에게는 쉼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똥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피로한 상태에 있다는 뜻일 겁니다. 남동생이 진 짐의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덜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남동생이 진 짐을 풀어 헤쳐보면 내가 가져올 것들이 보일 것도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동생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읽어보고자 합니다. 남동생은 방 안에 똥을 몰아내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똥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하여 그 시간을 생산적으로 쓰는 방법도 찾아낸 것 같고요. 우리들 누구나 각자의 고민거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마다 후달거리는 정도가 약간씩 다를 뿐이죠. 다만 현재 나는 화장실과 내 방의 분리가 의미가 없을 지경으로 후달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방 전체가 화장실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러한 지경에 있는 나에게 남동생의 조언은 그럴 바에야 똥과 지내는 법도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급구 도망치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라고 몸소 시연을 해주는 겁니다. 남동생은 그 방면에 아주 일가견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남동생은 누나에게 봐봐, 똥이 있어도 잠을 자고 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하는 거죠. 누나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남동생은 똥에 대해 대단히 덤덤하고 담담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와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인 거죠. 남동생이 지고 있는 짐 중에서 그 자질 일부를 내 쪽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재로선 삶에 임하는 담담하고 덤덤한 태도는 완전히 남동생의 차지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고의 공간에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나와 다른 가족들 그리고 남동생은 똥을 대하는 자세와 방식에 있어서 저마다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로써 이고는 극심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울적함과 우울감을 대하는 이고의 방식과는 아주 다른 방식이 의식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입니다. 꿈을 보면 남동생과 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발에 똥을 묻히게 되었습니다. 남동생은 기지개를 펴다가 발에 똥이 묻었고 나 역시 움직이다가 발에 똥을 묻혔죠. 꿈에 따르면 나와 남동생의 공통점은 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발은 언제나 앞으로 전진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후진이 어려운 것처럼 발 역시 뒤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남동생과 나의 공통점이라면 우리 둘 다 앞을 향해서 쭉쭉 나아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발전, 성장, 성취, 성공과 같은 단어로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멈춤과 지체, 후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공통점도 발견됩니다.
나와 남동생은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여정을 방해받을 때 아주 우울해지고 울적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동생과 나 사이에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남동생은 앞을 향해 쭉쭉 치고 나가며 원하는 바를 얻자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 버거울 정도의 대가도 치러야 함을 아는 것이죠. 남동생이 지금 똥에 전혀 개의치 않는 이유는 똥에 익숙해지기까지의 세월이 있었다는 증거인 겁니다. 똥밭에서 뒹구는 것 같은 모진 시간을 건너왔을 것으로 짐작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건너오며 터득한 것을 누나에게 전수해 주고자 하는 것 같아요. 나는 똥이라면 거의 공포를 느끼는 수준으로 질겁하고 질색합니다. 그동안엔 욕실은 유용한 도피처가 되어 주었죠. 욕실로 숨어드는 버릇은 나의 오랜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내 발은 목적지를 상실하고 끝없이 지체되거나 전진보다 더 어려운 후진을 요구받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길을 떠난 이상 괴로움과 울적함을 벗으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내 발은 똥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똥을 피해 이리저리 분주하게 도망만 다녔고 하여 본격적인 여정에 오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꿈은 이고가 고수해온 습성을 아주 강력하게 막아서고 있습니다. 먼저 이고의 공간을 똥천지로 만들어버렸고 이고의 도망처인 욕실까지 망가뜨렸어요. 이것이 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방이잖아요. 사방은 숫자 4입니다. 4는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우리 존재의 온전함은 하나의 원형으로 표현되는데 융은 이를 자기로 명명했습니다. 꿈에 사각이나 숫자 4가 등장한다면 영적인 진화와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고의 입장에서는 사방이 다 막힌 길 위에 서 있는 듯 아주 막막한 심정이겠죠. 그럼에도 영적인 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봐야 할 것을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사방 모서리마다 똥이 있는 내 방을 기도방으로 삼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방마다 똥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상징적 차원에서 풀어보면 한 차원 대단히 경건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방이 마치 제단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아주 특별한 제단인 셈이죠. 확실한 건 멋진 기도방으로 변모했다는 겁니다. 기도란 결국 연약한 이고에 협소한 틀로는 어쩌지 못하는 울적함과 우울감을 바치는 여정이니까요. 그 기도방에서 A 언니가 살아낸 자질을 내 의식으로 통합해내는 작업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제 투사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른 꿈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